두 번째, 우주 속의 인간의 위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요거는 37페이지에서 뭐 한 38페이지 정도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는데요. 이게 그 제목이랑 약간 연결될 거예요.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. 우주라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바닷가에 서서 스스로 보고 배워서 알아낸 것이다.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. 그것은 겨우 발목 아니었네요.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이었다. 아니 기껏해야 발목을 물에 적셨다고나 할까. 그래서 저 바다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알고 있어서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욕망과 소망이 있고 그 갈망이 미지의 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언정 불경스럽다고 탓하지 말고 잘 들어가 보자.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비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요? 네, 아까도 잠깐 같이 얘기를 했지만 네. 이게 그 첫 시작이잖아요. 네. 근데 첫 시작을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했다는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다다르는 과정을 네. 뭐 이 책에서도 이게 이제 천문학 책이지만 다른 과학도 많이 들어가고 전설, 신화, 종교, 문학, 지리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데서 오게 된 우리들의 인식 세계관이 확장이 되어서 네. 쭉 왔어요. 드디어 바닷가에 진짜 바다가 뭔지도 못 보던 네네. 육지에 달려 있던 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고립된 강만 보던 사람들이 와서 바닷가에 섰어요. 네. 다 온 것 같아. 근데 이제 시작도 못했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우리 인간이 있다. 뭐 말하자면 정말 그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지적 어떤 문명을 발전시켜 와서 이렇게까지 알아내고 진짜 코스모스를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적 생명체로 네.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닷가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참 위대하게 왔는데 네.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경이로움과 답답함과 유한함에 대한 아쉬움과 네.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섞여 있는 장면 같아서 저는 네. 이 장면 되게 좋아하고 네. 다큐멘터리도 사실 바닷가에서 딱 네. 이렇게 나오잖아요. 걸어가면서. 네. 그 미영님 또 그 일러스트 그릴 때 이 장면을 한번 맞아요. 그리셨죠? 써먹었어요. 네. 그거 어쨌든 겨우 뭐라 그러죠? 양자들을 이렇게 쪼개는 거를 해보는 거가 그 많은 여러 가지 이 우주를 해석하는 것 중에 딱 바닷가에서 겨우 이렇게 적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. 이 부분은 약간 인간이 과학이라는 걸 발전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인가 해서 왔더니 우리가 겨우 도착한 곳이 바닷가에서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이다. 그래서 인간의 약간 기술사, 과학사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자체가 어떻게 진화해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6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요. 대폭발의 혼돈으로부터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조화의 코스모스로 이어지기까지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었다. 이 지극히 숭고한 전환의 과정을 엿볼 수 있음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.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은 생물을 찾을 때까지 우리 인류야말로 우주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인류는 대폭발, 이게 빅뱅을 대폭발이라고 네. 지금 표현하신 거죠. 빅뱅의 아득히 먼 후손이다.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다.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더불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이다.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와 있나 요 이야기를 너무 큰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에 다 넣으신 것 같은 맞아요.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이제 1장이니까 항상 1장에서는 우리가 개관을 네,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주의 개관을 하고 그러자면 이제 이런 우주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이 책에서 뭘 얘기할래 이런 어떤 이제 그쵸. 아까 말한 지도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이제 칼 세이건의 스케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내면으로 심리를 파고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벌써 1장에서 우리는 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바닷가에 오고 막 그래서 그것만 해도 거창하고 네. 이게 얼떨떨한데 갑자기
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. 외계인을 생각해봐. 이 큰 우주에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것보다도 외계인 얘기해서 우리보다 진화가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할 거야 그치질 않고,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로부터 온 존재야. 네. 그리고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. 예, 예. 막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작은 거야, 큰 거야? 예. 약간 되게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가 뭐 오.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칼세이건식의 이제 어떤 서사 방식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되게 막 어떤 때는 안타깝고 초라하고 막 쪼그라들어요. 그래서 너무 연약해. 근데 어떻게 보면 와,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? 네. 정말 우리는 위대한데? 이런 것들. 그런 게 저는 이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, 보통 자리매김을 할 때 되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. 우주가 이렇게 큰데 거기에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네.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갈 수도 있고, 네.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을 법한 그런 감정을 그냥 들어와서 건드려서 그 속에서 확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봐가 아니라 네.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을 내가 이렇게 건드려 줄 테니까 한번 네 마음을 펼쳐봐. 그런 게 정말 늙을 때마다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코스모스의 스케일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예. 커졌다, 작아졌다, 음. 작은 걸 봤다, 큰 거를 봤다. 이게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넓게 봤다가 갑자기 좁게 봤다가 이게 되게 자유롭게 되잖아요. 맞아요. 문단마다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장마다 바뀔 수도 있고,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초라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정신승리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걸까요? 뭔가 그게 조금 더 신기해요.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아, 이 책 너무나 못 읽겠다는 거예요. 네.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인가는 정신없게 들릴 수도 있고,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순간에 이 맥락이 흐트러져 버리면 네.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, 네. 이 칼세이건은 이거를 멋으로 부린 건 아니고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을 되게 진정성 있게 해줬고, 네. 이런 이야기를, 과학적인 이야기, 다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일단 내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런가 봐요. 어줍지 않게 따라했으면 진짜 이렇게 네. 뭐 초라함 이렇게 속의 정신승리. 예, 이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겸손해졌다가 그러니까 약간 오만함으로부터로는 겸손하게 해주고 그 겸손함으로부터는 이 위대함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맞아요. 이 스케일과 어떤 이 어법과 이 리듬과 이런 것들이 이 코스모스 자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. 네, 그러니까 어쩌면 예방주사 같기도 하겠네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일장에서 이렇게 막 흘러놓고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걱정 마. 네.